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때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도 자동 출전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 출전이 될 것 같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자동 출전이 안 되는 거는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우리의 안보 환경에서 우리 안보 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인 줄 알아. 지금 휴전국가인데 우리의 안보 현실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안보의 현실. 여러분들 그 미국이 이게 이제 국제사회가 진짜 무서운 게 미국이 중국하고 국교 수교를 하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아무튼 뭐 인민자 들어가거나 뭐 인권 들어가고 민주 들어가는 것들 중에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아무튼 미국이 중국하고 국교 수교를 하면서 대만하고 국교 단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만 수권 보호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미국 자체로 대만하고의 수교를 이제 끊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그랬죠. 국교를 수교했잖아요. 그러면서 대만하고 또 단교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울고불고 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국제사회예요, 여러분. 국제사회라는 거는 결국은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국교를 중국이랑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랑 견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이 중국하고 수교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설계 기술과 오랜 노하우, 경험을 가지고 중국의 공장을 세워서 싼 노동력, 싼 임금으로 생산해낸 공산품들을 미국에다가 내다 팔면서 중국도 중국대로 경제가 성장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 싼 노동력 때문에 얻어냈던 공산품을 가지고 풍요로워졌잖아요. 미국은 사실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경제적인 이 화랑을 느끼면서 거기에다가 군사력까지 키우는 기지개를 펴죠. 아직도 물론 해군력에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디서 싸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싸우느냐. 미국은 늘 원정 경기를 하죠. 우리 프로야구도 보면 홈구장이 있고 원정 구장이 있잖아요. 늘 홈이 유리하죠. 왜? 익숙하니까. 모든 거에 다 익숙하잖아요. 홈구장이. 그래서 홈구장이 유리한 중국은 그때 당시 경제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흑묘 백묘론이 나왔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얘네들이 진짜 이 조합 능력은 공산주의 저것들이 아무튼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걔네들이 경제력을 키우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군사력 증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거의 세계 3위인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가 막 앞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어쨌든 미국을 위협하고 있죠.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판 할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북한은 전쟁 일으킬 힘이 없습니다. 중국이 사주하면 모를까. 아, 하삼촌님 이런 생각 때문에 6.25가 난 거예요. 6.25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 북한이. 자, 쟤네는 전쟁할 능력이 없다. 힘도 없고 병력도 없고 안 된다 했는데 6.25 일어났죠. 3일 만에 서울 뺏겼죠. 지금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힘이 없다라는데 전쟁이라는 건요, 일으킬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쟁을 일으키면 되는 거지. 이 중국이 대만을 친다고 했을 때 어떤 구조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결국은 대만하고 가장 가까운 기지는 미군의 요 오키나와거든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그래서 미군 기지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중국군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요 기지가 이렇게 빨간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맞주섬이나 진번 그런 것들에 이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괌이 있죠. 미국의 괌. 괌이 어디냐면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요쯤 어디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전략 폭격기 같은 것들이 가서 대만을 도와주게 될 텐데 여기 이제 펑섬이 여기 있죠. 근데 이 폭격기는 큰 도움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폭격기는 본토를 때릴 때는 굉장히 파워풀하지. 그리고 B-52를 미국이 계속 유지해서 쓰는 이유는 B-52가 재래식 폭탄에 JDAM을 달아가지고 정밀 유도 폭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B-52를 재평가하기도 하는데
아직도 B-52를 엔진 바꾸고 기골 보강하고 레이더 달고 하면서 계속해서 B-52를 미국이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유지를 할까요? 엔진도 새 걸로 바꿔주고 막 레이더도 달아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B-52가 앤더슨 공군기지 같은데 이제 B-52가 전개돼 있잖아요. 근데 이 B-52는 왜 미국이 유지를 하냐고 하면 제가 아까 답을 안 드렸는데 바로 핵무기. 그렇죠. 네. 핵무기를 달 수 있기 때문에 B-52라는 폭격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대만이랑 중국의 양안 문제에서는 B-52의 핵무장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상륙을 해야만 대만을 점령하게 되니까 자, 이걸 봅시다. 얘네들의 이 항공모함하고 강습 상륙함들이 지금 요 대만 요 해협으로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 이제 공기 부양종도 있죠. 그리고 공기 팽창식 보트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소형입니다. 공기 부양종 좀 크고 공기 부양종에는 얘네들이 야포나 전차를 싣고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상륙작전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상륙작전인데 이 상륙작전의 묘미는 일단 상륙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또 전세를 뒤집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상륙 자체는 굉장히 힘들어요. 상륙 자체는 굉장히 힘든데 막상 상륙을 했다. 그러면 또 이게 엄청난 보셨지? 랜딩식 탱크나 딱 열어서 진짜 고속으로 상륙을 만일에 시켜서 성공을 했다. 그 순간부터는 이건 대만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륙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만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네 나라에 자기네 섬에는 외세는 상륙을 시키지 않겠다. 이런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상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가져야 되는 대만이 가져야 되는 가장 그 처절한 이 절망적인 능력은 뭐냐면 제공 능력이죠. 즉 하늘에서 일단 하늘에서 오면 안 돼. 하늘에서 오는 순간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순간. 근데 하늘에서 안 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대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중국하고 이 수교를 맺어버리잖아요. 국제사회에 냉정합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대만 수권보호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케어를 해주다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사이에서 미국이 이간질해가지고 러시아를 먼저 쓰러뜨리기 위해서 중국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중국에다가 엄청난 그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장을 지어주고 그래서 그 싼 노동력의 공산품들을 만들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번성을 하면서 재미를 보죠. 그래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재미를 보는 터에 이 1970년대 80년대 중동에서 또 석유 가지고 장난치니까 미국이 어쭈 이것들 봐라. 내가 지금 재미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또 이제는 석유 가지고 장난쳐? 그래가지고 몽둥이 들고 또 중동 가가지고 여러 나라들 막 두드러 패고 그랬죠. 뭐 이라크, 이란 뭐 막 두드러 패고 뭐 요즘 또 사우디도 말 안 들으니까 사우디한테도 무기 수출 안 하고 확 그냥 야 여차하면 그래서 사우디가 후티 반군하고 예멘에서 막 미사일하고 무인기 쏘고 크루즈 미사일 공격받고 해가지고 걔네들 정유시설이 미사일에 공격당했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 좀 더 사고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된 MSE 탄 같은 거 MSE 탄은 이제 미슬 세그먼트 이넨스먼트가 된 탄인데 그런 것들 배치해가지고 이제 교전하고 방어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지금 무기를 안 파는 거예요. 사우디 니네 밉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도 난리 났죠. 거기다 터키도 그럼 미국하고 친할까 말까 하다가 미국이 F-35 팔기로 했는데 그 와중에 얘네가 러시아제 S-300 무기 지대공 미사일 사니까 미국이 어쭈 야 S-300 샀는데 거기다 F-35 주면 우리 정보가 다 노출이 돼서 나중에 니네가 그 데이터 만일에 빼돌리면은 F-35의 스텔스 기능이 죽어버릴 텐데 안 준다 해가지고 지금 이런 계속 논란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힘이 커진 거야. 그래서 중국이 힘이 커졌으니 이제는 미국이 장난질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이 중국하고 국교를 맺어버린단 말이에요. 수교를 하니까 대만 입장에서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상륙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상륙하는 적의
함정을 공격하고 상륙하는, 우리로 말하면 해병대 같은 요원들을 바다에 있을 때 때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게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공권을 장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공중 우세를 확보해야만이 상륙작전이 진행이 되는 거지, 공중 우세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가는 파리채로 그냥 다 맞아 죽는 꼴이 나는 거죠. 그런데 대만의 항공력이 약합니다. 대만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는 F-16 전투기예요. 그런데 대만 섬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F-16 정도면 충분해, 사실은. 중국의 전투기들을 막아내기에 F-16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이 F-16이 대략 한 100한 2, 30여 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대만이 F-16을 보유하지 못할 뻔했어요. 자, 미국이 중국하고 수교를 맺었잖아요.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값싼 노동력과 임금으로 미국에게 엄청나게 저렴하게 공산품을 제공하니까 미국도 중국과의 수교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아요. 근데 대만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야. 대만은 미국이 중국이랑 수교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이, 야, 중국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자체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이 대만에게 전투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1980년대에 대만은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해요. 물론 자체적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럭히드 마틴의 도움을 받죠. 그 당시에 이제 제너럴 다이나믹스, F-16도 제너럴 다이나믹스 거였어요. 근데 럭히드 마틴에 이제 흡수가 되면서 럭히드 마틴이 F-16하고 F-18을 교묘하게 섞은 걸로 해서 이제 대만의 전투기 개발 사업에 신경을 써주죠. 그래서 원래는 한 250대 정도를 원래 대만이 생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 106대를 만드니까 미국이 생각이 달라진 거죠. 이거 봐라, 어차피 우리 기술이고 우리가 이거 준 건데 전투기 개발하느니, 야 그럼 F-16 사다 써. 그러니까 대만도 오케이, 나머지를 자체로 만드는 것보다는 F-16을 사다 쓰는 게 훨씬 좋거든, 성능이. 그래서 F-16을 이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 이제 미라지도 삽니다. F-16 그리고 경구코, 미라지를 주축으로 해서 대만의 전투기들이 섬을 보유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F-16 하나가 활주로 이탈해가지고 사고 한번 났었잖아요, 대만이. 자, 그리고 F-5가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저 아까 그 해상에서 침투하는 저 함정들을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개발한 게 바로 이 슝펑입니다. 이 미사일을 개발을 한 거예요. 요 측면에 있는 거는 요게 이제 램제트로 추력을 내기 때문에 요 옆에 요게 로켓 모터입니다. 이게 로켓. 그러니까 초기에는 램제트이기 때문에 일정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추진력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램제트가 작동을 하는 속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요 로켓이 양쪽에서 점화가 돼가지고 이 미사일을 일정 속도 이상을 날아가게 한 다음에 일정 속도를 날아간 이후에는 얘가 떨어져 나가요. 요 로켓이.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주둥이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요 주둥이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램제트가 가동이 돼서 초음속으로 날아가서 타격을 하게 됩니다. 이 지대함 미사일을 초음속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절박한 거죠. 우리나라 미사일 중에 지대함 미사일이나 혹은 공대함 미사일 중에 초음속 미사일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서방은 왜 초음속 미사일을 안 만드냐면 대체로 스텔스 기능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C 스키밍 방식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안 잡히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초음속으로 날아가서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만은 그 스텔스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스텔스 능력을 얻기까지의 설계와 노하우를 얻는 그 기간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러기엔 급했어요, 대만이. 그러니까 이 초음속을 만들어 버린 거죠.
서방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나오게 된 이유도 기술적으로 이게 초음속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양쪽에 로켓 달아야 되기 때문에 더 관리가 힘들어. 그런데도 왜 초음속으로 만들었느냐? 아음속으로 스텔스 능력이 그 당시에 추세였는데 그 기술은 못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대만이 급했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전력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급한 마음에 로켓을 달아가지고 램제트가 가동할 수 있는 속도까지 추진을 내게 한 다음에 그때부터 초음속으로 날아가게끔 하는 숭펑3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사진에도 여러분이 보셨지만 이게 길어요. 미사일이 6m나 됩니다. 굉장히 크고 무게도 3톤 정도 되고 사거리가 150km 정도 돼요. 램제트니까 당연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니까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숭펑3가 대만에서는 중국이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본토에서 출발을 하는 순간 때릴 수 있는 결정적 무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대만이라는 나라는 그 자체가 공세 제공보다는 어펜시브 카운터 에어라기보다는 DCA, 디펜시브 카운터 에어의 전략이 되겠죠. 왜? 섬 나라에서 본토를 치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본토에서 섬으로 오는 엄청난 양의 적 전투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어 제공 능력이 더 필요한 나라가 사실은 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적이 해안으로 상륙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해상 세력들을 바다에 띄우게 되면 대만은 대함 미사일로 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만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상륙을 시키면 안 돼. 상륙을. 예? 대만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섬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과 특히 미사일 쪽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훈련을 합니다. 이 대만 그 한광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군사 모의 훈련인데 한광 훈련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F-16이죠. 우리로 요게 이제 경국호입니다. 경국호 지금 착륙하고 있고, 네, F-16하고 F-18 합친 것 같아. 경국호는. 요건 F-16, 요건 미라지 2000. 네, 요거는 이제 E2죠. 조기 경보기까지. 양안 간의 문제에서 어쨌든 대만이 만일에 털려버리면, 대만이 중국에 털려버리면 남은 게 오키나와 이게 대한민국하고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순망치안이 되는 거야. 옛날에 한국 전쟁 났을 때 중국 놈들이 참전했던 게 뭐예요? 북한이 없으면 지들 이가 시리다 순망치안으로 했는데 우리가 대만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창하. 안녕히 계세요.